서울 아침의 시작은 다른 도시들보다 빠릅니다. 특히 고급 호텔의 아침은 더더욱 빠릅니다. 오전 5시 도시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한 노인이 직원용 출입구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종석. 10년 동안 이 호텔에서 객실 청소를 맡아온 분입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회색 유니폼은 다른 청소 직원들보다 더 단정하게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짧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의 등은 꼿꼿이 펴져 있었습니다. 종석 씨는 손목시계를 확인한 후 아무 말 없이 업무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종석 씨. 경비원이 인사를 건네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죠. 필요 최소한의 말, 하지만 최대한의 예의. 이것이 종석이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이런 과묵한 태도는 호텔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말 없는 노인이라는 평판은 그를 그림자처럼 희미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간 종석 씨는 가장 먼저 자신의 청소 카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건, 시트, 세제 등 모든 물품을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양만큼 소리 없이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손놀림은 마치 장인의 그것 같았습니다. 오전 6시, 호텔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야간 근무자와 아침 교대자가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었죠. 지연 씨. 지각이에요. 고급 호텔 직원으로선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지배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고 곧 한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차가 지연되어서. 변명은 필요 없어요. 오늘은 VIP 고객이 오십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요. 이지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사한 지 아직 3개월. 호텔의 리듬에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한 신입이었습니다. 성실하지만 긴장에 쉽게 휘둘리는 성격은 종종 그녀의 발목을 잡곤 했습니다. 그 광경을 종석 씨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어쩌면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국제회의 통역을 맡았던 날의 긴장감. 그 시절의 기억이 가끔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곤 했죠. 로비 청소를 마친 종석 씨는 상층 객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업무는 22층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그는 잠시 멈춰서서 공간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펼쳐지고 아침 햇살이 고층 빌딩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소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종석 씨에게 청소는 일종의 명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욕실의 거울은 얼룩 하나 없이 반짝였고 수건은 완벽한 각도로 곱게 접혀 있었으며 침대 시트에는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카펫의 결 방향까지 정리된 상태였죠. 시간을 들여 한 객실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후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방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투숙객이 이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기를, 그런 기도를 담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종석 씨는 쉬지 않았습니다. 다음 방, 또 그 다음 방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작업에는 낭비가 없었고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젊은 청소 직원들이 2개의 객실을 정리하는 동안 그는 3개의 객실을 이미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종석 씨, 점심시간이에요. 동료 청소 직원이 말을 건넸고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구내 식당으로 향하는 대신
그는 조용히 발코니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내어 서울의 경치를 바라보며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또한 1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직원 식당 안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때때로 종석 씨에 대한 이야기도 오르내렸습니다. 저기 그 종석 씨 말이야 사실 영어 할 줄 아는 거 알았어. 프런트의 동명 씨가 그랬다니까. 엥? 그 말 없는 할아버지가 영어를? 말도 안 돼. 외국 고객이 분실물을 찾았을 때 완벽한 영어로 대응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그저 소문으로만 떠돌 뿐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종석 씨 자신도 자신의 소문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종석 씨는 18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종석 씨, 19층 VIP 룸도 오늘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시간 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령조의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종석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지배인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청소 직원으로만 보였던 듯 했습니다. 오후 5시 대부분의 청소 직원들이 업무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종석 씨는 아직 19층 VIP 룸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의 유리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으며 그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산타워가 석양에 비쳐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과거 아내와 함께 이 경치를 바라보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뒤를 돌아보니 지연 씨가 청소 도구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야근이라 남아있거든요. 도와드릴게요. 종석 씨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지연 씨는 옆눈으로 종석 씨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는 단순한 청소의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종석 씨, 왜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볼 곳까지 그렇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드물게 입을 열었습니다. 눈치채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납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날 밤 호텔은 조용히 잠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귀가했고 고객들은 꿈나라로 향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호텔의 복도와 객실에는 김종석이라는 이름의 영혼 일부가 조용히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 직원 집합. 긴급 미팅입니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직원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도 엄격한 성격이지만 오늘은 더욱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중동의 왕족 일행이 호텔 전체를 통째로 예약해 이용합니다. 총 15개의 스위트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직원들 사이에 웅성임이 퍼졌습니다. 그 이름은 라시드 알마지드, 세계 유수의 자산가로 알려진 왕족입니다. 그가 가족 전체와 함께 움직이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원래 도착 예정은 오후 3시였으나 전용기가 일찍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오쯤 도착할 가능성이 높으니 전 직원은 일반 업무를 중단하고 VIP 준비에 나서세요. 지배인의 지시가 명확하게 떨어졌고 호텔 전체가 특별 운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종석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해 이미 22층 스위트룸 청소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배인의 발표를 듣고도 그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음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있을 뿐이었죠. 지연 씨, 영어 가능하시죠? 이력서에 그렇게 적혀 있던데요. 갑작스레 이름이 불리자
지연 씨는 긴장하며 등을 곧게 폈습니다. 예, 대학에서 영어 전공했습니다. 그럼 오늘 라시드 알마지드 왕족 도착 시 첫 대응을 맡아주세요. 공식 통역사 민호 씨는 교통사고로 도착이 지연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영어와 VIP 대응, 현장은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랍어가 섞일 가능성도 있었죠.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직원들은 분주히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전체는 일대 비상체제였습니다. 주방에서는 특별 메뉴가 준비되고 있었고 프런트에서는 웰컴 드링크 세팅이 한창이었습니다. 경비팀은 보안 동선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종석 씨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왕족의 객실은 이미 완벽히 준비된 상태였고 그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기도 방향을 표시하는 마크는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되었고 객실 내 주류는 모두 치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배려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오전 11시 30분 호텔 직원용 무전기가 일제히 울렸습니다. 라시드 알마지드 왕족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전원 포지션으로. 로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연 씨는 프런트 중앙에 서서 떨리는 손을 유니폼 주머니에 감췄습니다. 그녀 옆에는 카와사키 지배인이 완벽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호텔의 회전문이 돌아가며 첫 경호원이 입장했습니다. 이어서 화려한 전통 복장을 입은 남성들이 차례로 로비로 들어섰고 그 중심에는 위엄을 풍기는 중년의 남성 라시드 알마지드 본인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긴장 탓에 그녀의 영어는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왕족 일행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라시드는 눈썹을 찌푸리며 측근에게 빠르게 아랍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식 통역사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연 씨는 계속 영어로 설명을 시도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 순간의 실수는 호텔 전체의 평판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려는 찰나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돌아보니 청소 카트를 밀고 있던 종석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 씨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종석 씨는 조용히 라시드 왕족 앞에 나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석 씨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 억양,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택된 단어들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놀라운 장면그는 아랍어로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라시드 일행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당사자인 라시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종석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분이 이 호텔에 계시다니. 그는 종석 씨에게 손을 내밀었고 종석 씨는 정중히 손을 맞잡아 굳게 악수했습니다. 저는 라시드 알마지드입니다. 귀하의 성함은? 저는 종석입니다. 이 호텔의 청소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종석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태도는 단순한 청소 직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차분했으며 오랜 외교 경험을 지닌 인물처럼 품격이 넘쳤습니다. 라시드는 종석 씨를 잠시 바라보다 무언가 영감을 받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 영광입니다. 이 호텔을 선택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지배인은 상황이
급반전된 것에 놀랐지만 즉시 대응했습니다. 알마지드님,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라시드 일행은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지연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종석이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긴장하는 법이죠. 그 말에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종석 씨는 조용히 자신의 청소 카트로 돌아가 다시 평소처럼 일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곧 지배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종석 씨, 알마지드 일행이 머무는 동안 특별히 그분들을 맡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종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은 전례 없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알마지드 왕족의 요청을 응대하기 위해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종석 씨는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시드의 개인적인 요청에 응하며 서울 관광에 대한 조언을 건네거나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종석 씨 왜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나요? 쉬는 시간,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종석 씨는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긴 이 인생 동안 배운 것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는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석 씨의 과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의 고위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예상 밖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소 직원인 종석 씨의 숨겨진 능력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인사부장은 말했습니다. 사실 종석 씨의 이력서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의 경력란은 대부분 비어 있고 직전 직업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으로 비공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종석이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의문은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라시드 일행이 도착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22층 스위트룸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종석 씨는 새벽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전날의 일로 인해 그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들은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는 변함없이 조용히 업무에 임했습니다. 종석 씨,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지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제와는 다른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폐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종석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사실 알마지드님이 아침 식사 후 남산 타워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모시기로 했는데 솔직히 조금 걱정돼요. 지연 씨의 말투에는 여전히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석 씨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씀하세요. 그 말에 지연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전 9시 호텔 메인 다이닝룸에서는 알마지드 일행의 아침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한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시드는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구운 생선과 된장국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요리군요. 한국의 아침 고요함이 이 맛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 전날 도착하지 못했던 공식 통역사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시드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종석 씨가 아주 훌륭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민호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종석아는 이름조차 처음 듣는 눈치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일행은 남산타워 관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는 긴장했지만 완벽한 안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종석이 조용히 함께하며 간간히 조언을 건넸습니다. 요즘 남산타워는 사전 예약제입니다. 대사관을 통해 미리 조율해 두었습니다. 종석 씨는 나지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에 지연 씨는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고 라시드 일행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로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측근이 갑자기 다급한 얼굴로 빠르게 아랍어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라시드 역시 얼굴이 굳어졌고 민호 통역사는 빠른 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연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중얼였습니다. 그때 종석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는 유창한 아랍어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측근들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고 라시드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것 같소. 오늘 밤 비즈니스 미팅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종석 씨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알마지드님께서 중요한 계약 서류를 읽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팅에 꼭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때 지배인이 달려왔습니다. 어떤 서류인지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종석 씨는 다시 아랍어로 라시드에게 확인한 뒤 한국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파란색 폴더에 담긴 계약서라고 합니다. 아마 객실 안에 두고 오셨거나 어젯밤 만찬 후 사용했던 프라이빗 라운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지배인은 즉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 직원 수색 시작. 폴더를 찾아야 합니다. 지연 씨도 재빨리 22층으로 달려갔고 그러나 종석 씨는 조용히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곰곰이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프라이빗 라운지를 청소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파 아래쪽에 파란색 무언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종석 씨는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프라이빗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카펫을 비추고 있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소파 쪽으로 다가가 몸을 숙였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파란색 폴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종석 씨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폴더 겉면에는 아랍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고 그는 그것을 읽고 중요한 계약서임을 즉시 확인했습니다. 종석이 로비로 돌아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라시드는 그가 들고 있는 파란색 폴더를 보자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석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는 진심이 담긴 감사를 전했습니다. 종석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움이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호텔의 모든 직원들은 그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남산타워 관광은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지연 씨의 안내는 아직은 능숙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진심과 성실함은 라시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종석 씨는 늘 뒤에서 조용히 대기하며 필요할 때만 조언을 건넸습니다. 요즘 남산타워는 예약제입니다. 대사관을 통해 사전 조율해 두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설명에 지연 씨는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오후 관광을 마치고 일행이 호텔로 돌아오자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관광객 그룹이 예약 문제로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 전에 예약했는데 왜 방이 없다는 거죠? 그들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신입 직원은 당황하여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부지배인이 나서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는 다른 긴급 상황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종석 씨는 조용히 프런트로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는 신입 직원에게 낮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종석 씨, 부탁드립니다. 그는 프랑스인 고객을 향해 몸을 돌리고 유창한 프랑스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을 확인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프랑스어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자 고객은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추고 조금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석 씨는 경청하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예약 시스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그는 프랑스어로 정확히 상황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좋은 등급의 객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한 사과로 내일 아침 식사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긴장으로 얼어있던 공기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프랑스 고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전문가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라시드도 종석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겁니까? 프랑스어까지 하시다니. 그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종석 씨는 온화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선택이 있지요. 저는 지금의 일이 만족스럽습니다. 라시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손함도 위대한 자질입니다. 그날 밤 호텔의 간부들은 또다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김종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해도 그는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회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통역 수준입니다. 인사부장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종석 씨는 10년 전 청소부로 입사했습니다. 그때 이미 66세였고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으로 비공개라는 조건하에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부장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가 외교부에 있는데 그에게 김종석이라는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40대부터 60대까지 프랑스 대사관에서 통역관으로 일했었다고 합니다. 회의실에는 충격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유네스코 UNESCO 문화통역팀의 주임으로 활동했답니다. 카와사키 지배인은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매 단순 청소부로 일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 누구도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김종석이라는 인물 안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종석 씨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늘 입던 유니폼, 늘 끌던 청소 카트. 그의 움직임은 전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싼 시선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직원들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석 씨는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지연 씨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종석 씨, 지배인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도구를 정리한 뒤 지배인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던 중 지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종석 씨 정말 어떤 분이신가요? 종석 씨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저 늙은이일 뿐입니다.
긴 인생을 걸어왔을 뿐이죠. 지배인실에는 카와사키 지배인 외에도 호텔의 오너인 이영우 회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석 씨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종석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에는 지금껏 없던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김종석의 숨겨진 과거가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실에는 묵직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종석 씨는 등을 곧게 폈고 이영우 회장과 지배인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종석이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양복 차림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1988년 파리 문화협정 30주년 기념 파티 당시의 사진이지요. 이영우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서 통역을 맡고 있는 이가 젊은 시절의 저입니다. 종석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지배인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호텔에서 청소 일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종석 씨는 한참을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는 순애라고 합니다. 35년 동안 제 일을 묵묵히 뒷바라지해 준 사람이죠. 그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파리로 발령받을 때부터 항상 함께했고, 힘들고 외로운 외교 업무를 감정적으로 지탱해 준 사람입니다. 그녀는 7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그녀 없이는 저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종석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2년 전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64세였고 유네스코 문화통역팀의 주임으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화려했던 외교 세계가 저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영우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동안 애도를 마친 뒤 저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순애가 마지막으로 바란 것이 무엇이었을까? 종석 씨는 사진을 집어들고 부드럽게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진짜 외교는 세계 정상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누군가를 위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전 이 호텔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종석 씨의 말에 카와사키 지배인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영우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하필 청소라는 일을 선택하셨나요? 종석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안식을 위해 일하는 일이지요. 완벽하게 정돈된 객실은 말 한마디 없이도 두 숙객에게 평온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순애가 늘 말하던 조용한 섬김의 형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이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때 전 세계를 누비며 보았던 어떤 도시보다 이곳이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영우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종석 씨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호텔에서 일해주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연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알마지드님께서 종석 씨를 찾고 계십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석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조용히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종석 씨,
저희가 당신을 존중하지 못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종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청소부로 채용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한 명의 청소 직원으로 정당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고 그곳에서 지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무슨 심한 말이라도 들으신 건가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석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내 옛 이야기를 조금 했을 뿐이에요. 둘은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 순간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종석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과거에 대해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종석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지연 씨의 눈에 담긴 순수한 존경심과 호기심을 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프랑스에서 외교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그 말에 지연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후에는 유네스코 문화통역팀의 주임을 맡았습니다. 그 유네스코 말인가요? 정말요? 종석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도 왜 청소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지연 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종석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겸허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공간도 나에겐 세계만큼이나 소중하거든요. 지연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말 없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이는 세계를 알고 인생의 본질을 이해한 현자였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라시드가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석 씨, 꼭 뵙고 싶었습니다. 사실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문화교류 행사에서 한국 문화를 주제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통역자를 찾고 있었죠. 종석 씨는 정중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만 저는 이미 현장을 떠난 사람입니다. 라시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력을 조사했습니다. 한때 유네스코에서 활약하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야말로 당신 같은 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는 스스로 무대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3일간의 일들은 그의 마음에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좋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라시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지연 씨도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종석 씨의 방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배인이었습니다. 종석 씨, 밤늦게 죄송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호텔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당신께 강연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종석 씨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경험, 그리고 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젊은 직원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조용한 존재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엔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알마지드 왕족이 참석한 문화교류 행사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종석 씨의 통역은 완벽했고 라시드의 연설은 청중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행사 후 많은 참석자들이 종석 씨에게 다가와 그의 유창한 언어 능력과 깊은 문화 이해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종석 씨는 언제나처럼 청소 카트를 꺼내 자신의 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들이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복도를 지나던
투숙객들 중 행사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종석 씨는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20층에 도착하자 청소팀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석 씨를 보자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석 씨, 신문에 나왔어요. 젊은 직원이 그렇게 말하며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면에는 문화교류 행사에서 라시드와 종석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종석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숨겨졌던 재능과 겸손하게 감춰져 있던 삶의 선택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종석 씨는 지배인에게 직원 대상 강연을 수락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배인은 얼굴 가득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언제든 좋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강연 이후에도 저는 지금처럼 청소 일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지배인은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종석 씨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늦은 밤 종석 씨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조용한 방 안. 벽에는 전 세계 곳곳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 당신이 원했던 대로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일해왔지. 하지만 지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풍경은 그가 과거에 보았던 파리, 뉴욕, 세계 각지의 도시들과 겹쳐지는 듯 보였습니다. 김종석의 새로운 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호텔 창립 50주년, 전직 외교관, 청소원이 전한 서비스의 본질. 이 기사는 한국 내 호텔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 호텔 라마디아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투숙객 만족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산업 전문지는 서울에서 가장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 있는 호텔로 호텔 라마디아를 특집 보도했습니다. 지배인의 리더십도 변했습니다. 과거의 권위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그는 직원들의 자율성과 의견을 존중하는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종석 씨는 변함없이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원 교육의 핵심 강연자로 자리 잡았고 라마디아 정신이라 불리는 새로운 서비스 철학을 전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 봉우리가 맺히기 시작한 어느 3월 아침, 종석 씨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의 열쇠를 열기 위해 손을 뻗는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종석 씨. 경비원 민호가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종석 씨는 평소와 같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은 김종석의 77번째 생일이자 그가 조용히 마음속으로 정해두었던 은퇴일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회의 시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종석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7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축하의 말들이 터져 나왔고 직원들은 박수로 그를 축하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곧 이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 호텔을 은퇴하려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일순 정적이 흘렀고 곧 놀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배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종석 씨, 갑작스러운 말씀에 놀랐습니다. 혹시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종석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그저 제게 있어 77세는 인생의 하나의 마침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직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연 씨는 눈에 눈물이 맺히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석 씨의 담담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기 마련이죠. 저는 이 10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가와사키 지배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종석 씨, 당신은 이 호텔 라마디아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그러나 종석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직원들은 하나둘 그를 둘러싸며 놀람과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특히 눈물을 보이는 직원들에게는 호텔의 정신을 꼭 지켜주세요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석 씨는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에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스며 있었습니다. 창문을 닦는 동작, 침대를 정리하는 손길, 복도를 쓸며 지나가는 걸음까지도 더욱 정성스럽고 섬세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20층 객실을 정리하던 중 지연 씨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눈물을 애써 참으려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그만두시는 건가요? 종석 씨는 닫던 창문에서 손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하지만 왜요? 모두가 종석 씨를 필요로 해요. 저도 그래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석 씨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은 이제 훌륭한 호텔리어가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긴장하던 신입사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그는 다시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젊은 여러분이 이 호텔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가야지요. 지연 씨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종석 씨에게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종석 씨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자해. 그것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창밖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남산의 실루엣이 보였고 봄 햇살이 도시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 직원이 유니폼을 갖춰 입고 도열해 종석 씨의 은퇴를 축하하는 작은 환송식을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영우 회장도 직접 참석해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종석 씨, 당신이 호텔 라마디아에 가져온 변화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호텔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지요. 회장은 종석 씨에게 아름다운 꽃다발과 함께 직원 전원이 서명한 기념사진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라마디아의 혼종석 선생께. 그 말을 들은 종석 씨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조용히 시작했던 그의 제2의 인생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호텔에서 보낸 시간은 제 삶의 자랑입니다. 그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연 씨는 놀란 얼굴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종석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종석 씨, 알마지드 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종석 씨는 놀람을 감추지 못한 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알마지드는 그가 호텔에 머문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은퇴 소식을 듣고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종석 씨, 잘 지내고 계십니까? 당신의 은퇴 소식을 듣고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라시드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안부를 나누었고 통화의 마지막에 라시드는 말했습니다. 언제든 두바이에 오세요. 당신을 특별한 손님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종석 씨의 눈빛에는 감회 어린 빛이 머물렀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종석 씨는 마지막 업무로 로비의 큰 창문을 정성스럽게 닫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비치며 로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창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닦았고 그의 마지막 청소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종석 씨, 뒤를 돌아보니 호텔의 전 직원들이 모두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앞으로 나서며 한 통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모든 직원들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종석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온천 여행 티켓과 직원들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종석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자랑입니다. 간단한 환송식이 끝난 뒤 종석 씨는 호텔 곳곳을 마지막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난 10년간 일했던 공간, 그 모든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호텔 옥상 테라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밤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고 도시 전체에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순해보고 있지?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대로 나는 조용한 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일하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어. 저녁 바람이 그의 은빈 머리카락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종석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서울의 공기를 가슴 가득 담았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지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종석 씨, 모두가 배웅할 준비를 마쳤어요. 종석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갑시다. 호텔 정문 앞에는 전 직원들이 두 줄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종석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그가 파리 대사관을 떠나던 날과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석 씨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젊은 벨보이에게는 미소를 잊지 마세요. 오랫동안 일한 조리사에게는
당신의 요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지연 씨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지연 씨, 당신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호텔의 품격을 잘 지켜주세요. 그 말에 지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호텔의 품격은 선생님 덕분에 만들어진 거예요. 종석 씨는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을 바라본 뒤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호텔을 떠났습니다. 등은 꼿꼿이 펴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늠름하고 당당했습니다. 서울의 석양 속에서 한 노인의 뒷모습이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무언가가 분명히 변했음을. 그러나 동시에 김종석의 정신은 여전히 이 호텔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도.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평소보다 일찍 프런트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조용한 시간. 이 시간은 원래 종석이 매일 호텔에 도착해 청소를 시작하던 시간대였습니다. 그가 부재함을 느끼면서도 어딘가에 여전히 그의 존재가 살아있는 듯한 묘한 감각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 옆에 장식된 꽃병으로 향했습니다. 향기로운 장미꽃이 꽂혀 있었고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종석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객이 처음 느끼는 인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향기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지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꽃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김종석은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호텔 속에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계절은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졌습니다. 종석이 퇴직한 지 1년이 지나려는 어느 날 호텔 라마디아의 분위기는 예전보다 한층 더 고요하고 단정해졌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고 벨보이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짐을 옮겼으며 객실 담당자는 세심한 배려가 담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층 한쪽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명예 직원실. 그 중앙에는 커다란 액자에 담긴 종석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유니폼을 입고 창문을 닫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호텔 라마디아의 혼. 지연 씨는 지금 호텔의 프런트 매니저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종석이 퇴직한 후 그녀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불과 반년 만에 승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프런트 팀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연 씨, 새 직원 교육 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인사부의 민준 씨가 말하며 자료를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라마다 스피릿, 종석 철학에 기반한 서비스. 감사합니다. 내일 신입사원 교육 때 활용하겠습니다. 지연 씨는 미소 지으며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종석 철학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추출된 10가지 원칙으로 지금은 호텔 전 직원의 서비스 지침이 되었습니다. 종석 철학 10가지 원칙. 정결함은 마음가짐의 표현이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작은 디테일에 진심이 담긴다. 겸손함은 서비스의 기본이다.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받아들인다. 어떤 일이든 자부심을 갖고 한다.
미소는 최고의 환대다. 문제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다. 매일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이 원칙들은 직원 라운지의 벽에 크게 걸려 있으며 매일 아침 회의 때 하나씩 낭독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팀은 종석 씨의 정신을 가장 깊이 이어받은 부서입니다. 그들은 종석 메소드라 불리는 청소 방식을 실천하며 단순히 방을 청소하는 것이 아닌 투숙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닦을 때는 고객이 이 창밖에서 어떤 풍경을 볼까를 상상하고, 수건을 개킬 때는 손에 닿는 천 느낌의 편안함을 생각하며, 침대를 정리할 때는 긴 여행 끝에 이곳에 도착한 이의 몸을 어떻게 감싸줄까를 고민합니다. 종석 씨는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호텔의 하루하루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호텔 라마디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중동의 왕족 라시드였습니다. 그는 다시 서울을 방문하며 숙소로 호텔 라마디아를 선택했습니다. 체크인 시 그는 프런트의 지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종석 씨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가끔 연락드립니다. 지난달엔 홋카이도로 여행을 다녀오셨다더군요. 지연 씨는 기쁘게 답했습니다. 라시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신다니 정말 멋지네요. 이 호텔에는 여전히 종석 씨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연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예 직원실 구경하시겠어요? 라시드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종석 씨의 사진 앞에서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물었습니다. 그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지연 씨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이요. 그분은 청소부로 일하시면서도 호텔 전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지책이나 명함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태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라시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귀족은 겸손함 속에 드러난다. 종석 씨는 바로 그 말을 실현한 분이었습니다. 호텔의 일상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종석이 떠난 이후에도 그의 존재감은 여러 장면에서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프런트 데스크로 노부부 한 쌍이 체크인을 하러 왔습니다. 몇 년 전 묵었을 때 정말 친절했던 한국인 청소부님이 계셨는데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 놀랄 정도로 영어를 잘하셨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종석 씨 말씀이시군요. 지연 씨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에 퇴직하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이 호텔에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이번에도 멋진 시간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연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종석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켜가며 최고의 환대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배인, 이제는 호텔 총지배인으로 승진한 인물이 지연 씨를 불렀습니다. 지연 씨, 이영우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지연 씨가 회장실에 들어서자 이영우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의 근무 태도는 정말 훌륭합니다. 나는 당신이 종석 씨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연 씨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겸손함이야말로 종석 씨에게 배운 최고의 미덕 아닐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당신을 부지배인으로 승진시키려 합니다. 지연 씨는 놀라 말문을 잃었습니다. 아직 겨우 29세였고 호텔의 역사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종석 씨도 말했습니다. 지연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그녀는 호텔리어로 태어난 인물이다라고. 지연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그토록 인정해주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연 씨는 퇴근 후 호텔 옥상 테라스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는 점차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고 수많은 불빛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종석이 자주 올랐던 장소였습니다. 그가 이 경치를 바라보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종석 씨 저 부지배인이 되었어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께 배운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이 호텔을 지켜가겠습니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그것은 마치 종석이 응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에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은 과거 종석이 매일같이 호텔에 출근하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로비에 서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로비에 장식된 꽃에서 나는 미묘한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종석이 늘 말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고객이 받는 첫인상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향기에서도 시작됩니다. 지연 씨는 꽃에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향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종석 씨. 호텔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직원들이 미소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청소팀은 이미 각 층에서 정리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들의 세심한 손길 하나하나는 종석 씨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 보였습니다. 지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호텔을 다음 시대로 이끌 차례야.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에는 김종석이라는 위대한 스승의 정신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호텔 라마디아의 문이 열리고 첫 번째 투숙객이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호텔 라마디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는 김종석에게서 이어받은 진정한 환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석이 뿌려놓은 씨앗은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고 그 향기는 호텔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곳에 남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